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원장 이정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루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루증 탈출을 위한 조루치료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조루증은 외부에 알리고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근거가 부족한 정보나 재완전 정보 때문에 조루증 치료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 조루증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절망적인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조루증도 다른 질환과 다름없이 누구라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준비했고요. 강연은 가능하면 쉽고 그리고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0분에서 15분 이상 넘지 않도록 지루하지 않게끔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루증이 절망의 질환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 희망의 질환인 점을 꼭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로요. 조루증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루증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조루증이 아닌데도 조루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또는 조루증인데 조루증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강변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루증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조루증 기준도 있고 다양한 기구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008년에 세계성악회에서 보통 조루증 정의로 정리를 해놨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계성악회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루증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내가 지원을 위한 노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다음 세 번째가 이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서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루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삽입해서 사정할 때까지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사정하게 되는 경우를 조루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정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사정 지원 노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를 조루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내가 우울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귀찮아진다든가 성관계가요. 그런 다음에 자꾸 회피하게 된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절망감을 느낀다든가 하는 문제를 안게 되면 우리가 조루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조루증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분이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세 번째 항목이에요. 내가 2분이나 3분을 해도 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내하고 또는 여자친구하고의 어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이 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치료의 대상으로서 조루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빠르다 늦다라는 개념은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균형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중간값, 즉 평균값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연구자들이 보편적인 시간, 평균적인 삽입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놓은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5년에요. 미국 성악회에서 500상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500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미국, 영국, 터키,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5개 나라 정도에서 500상을 대상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여성한테 초시계를 줬어요. 그리고 그 여성한테 삽입하는 순간부터 파트너 남성이 사정할 때까지 이 시간을 재서 평균적으로 이제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시간이 5.4분이었어요. 재밌는 건 거기에 참여했던 남성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은 혹시 몇 분 정도 사정하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저는 15분 정도 사정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4분하고 15분이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죠? 3배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제 사유 시간하고 인지되는 시간 사이에는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관계가 몰입도가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되게 그렇게 이제 길게 인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만나서 몇 분씩 하냐? 그럴 때 난 30분에 20분에 뭐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3분의 2는 까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30분 하면 쟤는 한 10분 정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대개는 정확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에 따른 시간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 좀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드신 분하고 차이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30대 미만의, 30살 미만의 그룹에서 보니까 6.5분이 나왔고요. 51세 그룹에서 보니까 4.3분 정도가 나왔어요. 보시면 약 2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아지면 좀 사정 조절하는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발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사실 이 나이 때쯤 되시면 발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좀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단다는 정도도 조금 떨어지고, 발기 유지되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이신데, 우리가 발기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질에 들어갔을 때 질이 주는 이런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온도감에 대해서 감수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민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기가 유지가 잘 안 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발기가 약화되면은 마음이 쫓겨요. 이게 발기가 좀 수그러들기 전에 사정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도적으로 사정이 좀 빨리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좀 짧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조루하고 발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이라도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발기 등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사정 조건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시간을 좀 확보하려면 발기라는 조건도 좀 더 확실하게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조루증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IELT라고 이렇게 영어가 있는데 뭐 영어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PEDT라고 하는 것과 IELT 뭐냐면, IELT는 삽입해서 사정할 때까지의 시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잴 때는 내가 삽입해서 사정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PEDT는 뭐냐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설문지로 충분히 우리가 질문을 드리고 그게 답을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점 만점인데 그 20점 만점이 만점이면 안 좋아요. 점수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11점 이상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조루증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요. 보통 이 IELT나 PEDT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요거를 이렇게 설문지 형태로 측정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후한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 자가진단이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설문지가 있는데 그런 설문지도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시는 혹시 페이스북에 저희가 조만간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루증 평가는 삽입해서 사정할 때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내가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IELT를 환자분들께 시간으로 좀 측정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시계를 봐가면서 관계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다른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삽입하실 때 삽입하는 그 숫자 있죠. 그 숫자를 세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물론 속으로 세셔야 돼요. 겉으로 세신다 하면 좀 곤란하겠죠. 속으로 세셔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초에 한 번씩 해가지고 15번 했다. 그럼 몇 초 한 거죠? 15초.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계가 아니더라도 삽입을 하실 때 삽입하는 숫자를 속으로 세워주시면 상당히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조루증의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성 조루증이 있고
2차성 조루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차성은 우리가 처음 성관계 할 때부터 꾸준히 사정이 빠른 상태가 이제 1차성 조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성은 이 경우는 원래 빠르지 않았어요. 이분은 원래 뭐 무난하게 성관계를 하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갑자기 사정 시간이 짧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1차적 요인이 있어서 나빠진 조루증이다라고 해서 2차성 조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상에서 보시면 이 1차성 조루가 전체 환자 약 한 85% 정도. 사실 대부분 1차성이에요. 그리고 2차성인 분들은 약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대부분 2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차성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는 항상 이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해보고 그래서 좀 잘 안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쉽게 갖냐면, 야, 이거 조루증은 팔자 같아. 원래 타고난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게 조루증 치료를 하실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 조루증이 팔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기회를 제 2강에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이 지금 조루증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막 허번하게 여기서 어느 게 정확한 기준인지 모르고 그 평가 기준을 삼아서 내가 빠르구나 늦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한번 잘 평가해 보시고 내가 진짜 조루인지 아닌지, 그리고 1차성인지 아니면 2차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요건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요번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